네, 안녕하세요. 미우로 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이제 와튼 스쿨의 국제경영학 교수죠. 뭐 세계적인 명문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 나왔고, 그 학교를 정말 가고 싶었지만 못 갔죠, 저는. 그런데 미우로 기엔 교수가 벌써 4년 전이죠. 4년 전에 이제 2030 축의 전환을 쓰고 우진아 씨가 이제 그걸 번역해서 세상에 냈고, 그때 저도 보긴 봤는데 제 눈에 안 들어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박현주 회장 얘기도 다시 하고 하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찌질한 단계에서 보다가 이제 차원이 좀 높은 단계에서 자꾸 보고 처음부터 감은 있었었어요. 파이 네트워크 이 사람들 230개국 그것도 그중에 70%는 못 사는 나라들인데 거기다가 10억 명을 해서 화폐를 한다. 그러니까 뭐 요즘 초반은 고생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블록체인에 매료됐다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고 화폐는 아니다. 이 블록체인이 엄청난 건데 이거를 화폐에다가만 쓴다 이런 소리를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우로 기엔 교수가 얘기한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파이코인이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년부터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그 합법성을 얘기하고 그게 법률적으로도 통과가 되고 나니까 이제 화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촉발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발산되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그 전에까지만 해도 지난 바이든 정부 정권까지만 해도 화폐를 찍어내는 일은 이게 음, 비용도 많이 들고 불법이었죠. 불법으로 규정을 막 했는데 이게 불법으로 규정을 하지 않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대단히 빠르게 확산이 되겠죠. 아무튼 대충 현재 사용되는 암호화폐의 가치는 뭐 수조 달러고요. 그리고 암호화폐의 실제 유통되는 암호화폐의 개수는 230개국이 넘잖아요. 230개국이 넘죠. 국가 수를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암호화폐가 정말로 이제 혁명적인 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딱 내놓은 거는 이 발행하고 유통에 중앙정부 권위가 필요하지 않았죠. 그냥 필요한 거는 컴퓨터 네트워크 뿐이었고 그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컴퓨터인 스마트폰으로 이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매료됐다라는 사람들이 옮긴 거죠. 이 좋은 거를 왜 화폐에만 쓰지? 왜 이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만 쓰지? 이렇게 니콜라스 부부가 생각한 거죠. 암호화폐는 뭐 지금 그냥 모든 게 그렇죠. 이게 혁명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파멸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밀턴 프리드만 교수 같은 사람은 연방준비은행을 대신하는 컴퓨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 이사들이 화폐 공급량이나 이자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연산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통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니콜라스 부부가 본 이 암호화폐 신세계는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투기 혹은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부자 된 사람들을 보고 한 5%는 그렇게 부자가 되고 95%는 이제 항상 커다란 실망을 하죠. 좋게 보면 2대 8, 정확히 보면 5대 95의 그런 이제 게임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지금 이제 혁명이기도 하지만 파멸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이런 화폐가 이제 자산 부채의 가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정부와 국민의 관계는 뭐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한 10년간, 한 12년간 헤매다가 이제 금융 3법이 통과가 되면서 금융업과 은행업이 이제 법률적으로
뜨게 되는 거죠. 그 암호화폐는 전자화폐의 일종이죠. 그 암호를 보내주는 사람에 의해서 거래가 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도 현재까지 그 24구절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제 지불과 잔액은 거래 상대방의 지불과 잔액은 모든 사람이 접속하고 있는 전자기록 보관소에 보관이 되죠. 우리도 다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록 보관 장치에 아주 재밌는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블록체인을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이렇다라는 거죠. 벽돌로 쌓아 올린 벽이 길게 늘어져 있고, 그 벽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벽돌에다가 자신만의 기록을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새기는데, 자기 이름을 새길 수도 있고 날짜를 새길 수도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책의 제목을 적을 수도 있고, 규칙은 하나, 그 벽돌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적혀야 된다라는 거죠. 적히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는 빈 벽돌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적은 벽돌들이 윗줄부터 아래까지 벽돌 하나하나가 채워지는데, 이 벽돌 위에 새겨진 기록은 절대 지울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그 기록을 볼 수 있고 위조 안 되고 변조 안 되고 삭제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상상 속의 벽돌이 다 채워지면 블록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두 번째 벽을 또 세우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벽돌로 이루어진 이런 담들이 왜 멍청하게 화폐 만드는 데만 쓰냐라는 거죠. 만약에 호텔이 있다 그러면 어떤 호텔, 어떤 방에 누가 묵었는지, 손님들은 그 방에서 어떤 추가 비용을 냈는지, 그 다음에 호텔 방을 나갈 때 뭐 밥 먹은 거, 뭐 유료 TV 본 거, 숙박료 얼마가 냈는지, 이런 게 전부 추적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쓰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유통되고 있는 동전과 지폐가 지금 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보면 해외여행 갔다가 온 외국 동전 지폐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누가 얼만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 동안 창고에 있다가 언제 다시 나오는지, 언제 없어지는지, 뭐 우리나라도 뭐 지역 화폐 같은 게 낙전 수입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요번에 정부에서 주는 15만 원도 이건 낙전 수입이 엄청나게 크죠. 낙전 수입 뭐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기록을 이제 수정이나 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기록 보관소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화폐에다가만 써?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부들이 하는 게. 그래서 블록체인에 접속한 컴퓨터는 각각의 그 사람의 모든 거래와 행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에 투명성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왜 KYC를 그렇게 빡세게 하는지, 그리고 KYB를 왜 그렇게 빡세게 하는지, 제가 이 보니까요. 한번 가격을 보다 보니까 이게 파이 네트워크 치니까 이게 먼저 나와요. 예뻐서 이거를 대문에 쓴 건데, 인도에 파이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가 14개나 된대요. 14개가 아니잖아요. KYB 통과된 거는. 근데 14개가 통과가 되면서 물론 경고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14개가 있지만 이 중에서 파이에서 KYB 통과 못한 데도 있다. 다 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투명하지 않은데, 이런 암호화폐가 이렇고 거래소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건 나중에 이 블록체인이 혁명일 수도 있지만 파멸로 가는 징검다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이 투명성, 이 KYB, KYC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접속한 각각의 컴퓨터에는 블록체인과 똑같은 복사본이 저장돼 있죠.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절반 이상이 거래 기록에 대한 변경을 해주기 전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죠. 그랬는데 절반 이상 51%, 50 플러스 하나만 돼도 바꿀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인데 KYB가 안 돼 있고 KYC가 안 돼 있고 복제 계정, 위조 계정, 차명 계정, 도면 계정을 하면 블록체인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목숨을 거는 거죠.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복권, 파워볼, 그게 대충 당첨 확률이 3억 분의 1이래요. 그런데 256 암호 체계를 사용하는 비트코인 개인 암호는 115 쿼트로 비진탈리언 분의 1. 그러니까 비진탈리언은 0이 78개나 붙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의 암호화폐를 풀으려면 미국의 그 최대 복권인 파워볼 복권에 연속으로 9번 당선되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분산된 체계를 투명성으로 하고 이제 그 비트코인 백서 크립토그래피 메일링 리스트라는 거를 2008년 10월 31일 날 올렸는데 강조한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가명이죠. 그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올린 2008년 10월 31일은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난 다음에 몇 주 후에 발표된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그런 개념의 전제화폐를 통해서 중간에 어떤 금융기관도 거치지 않고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직접 온라인 결제를 해주는 혁명적인 개념을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세상에 내고 이게 올라가니까 전부 다 막 사토시 나카모토도 세상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한 샘플로서 암호화폐를 제시한 건데 전부 암호화폐 만드는데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인류학을 공부한 청대어 빵하고 컴퓨터를 공부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알고 있던 니콜라스 포칼리스 박사가 거진 10년간을 지켜보다가 야 이거 세상 사람들이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쓰네 라면서 파이코인을 만들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 네트워크는 굉장히 단순하고 더 믿을 수 있는 존재고 그래서 물론 이제 중앙처리 장치 역량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필요한 규칙과 동기부여는 참여자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시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게 수천 년에 걸쳐서 형성된 금융제도를 끝내버릴 수 있는 패러다임을 세상에 내놓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차명 계좌와 도면 계좌 같은 것들이 웹 1.0, 웹 2.0 사회에 이미 번져 있었다라는 거죠. 유튜브도 그렇고 요즘 그거 막 찾아내는데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목표는 본인이 원했건 안 원했건 금융의 민주화를 이제 만드는 것이고 개방된 금융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료된 사람들이 서서히 붙기 시작한 거죠. 물론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죠. 뭐 냄새나는 오물통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아직까지도 이제 뭐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했지만 전기가 어쩌고 저쩌고 했고 이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설비하려면 오스트리아 인구가 1,000만 명인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든다고 했고 뭐 비난하려면 비난할 만한 재료는 얼마든지 많지만 사실은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모든 기록도 다 개방해서 모든 사람도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신뢰감이 떨어지고 투명성이 없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에, 신뢰감을 더 늘릴 수 있고 투명성도 더 보장되는 블록체인을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뭐 기업체들이 어, 앞으로는 돈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거래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화폐가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파이 네트워크는 화폐가 거래되는 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것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되고 그 모든 것이 거래가 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뭐 세계 시장 경제 안에는 뭐 코인 말고도 수십억, 수백억 건의 거래가 발생하는데 거래가 하려면 둘 이상의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험 가입자가 있으면 보험 판매자가 있어야 되고 채권자가 있으면 채무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있다라는 거죠. 당사자가 이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언을 해도 그렇고 뭐 증여를 해도 그렇고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유언을 한다, 상속을 한다, 뭐 공증받는다. 그런데 블록체인이 되면 그 비용이 확 줄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무슨 뭐 공증 업무, 뭐 변호사 업무, 이 법무사, 행정사, 글쎄요. 블록체인이 널리 퍼지면 그런 직업들이 필요할까요? 소위 브로커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이미 증권 브로커들은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 모든 거래와 관련된 과정들을 쉽고 저렴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이 생각하는 파이 코인은 암호화폐에 거래해야 하는 거래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가 되는 모든 것에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제 이 사람들 토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파이 토큰. 토큰은 증표잖아요. 주식이건 코인이건 상품이건 뭐 채무건 부동산이건 뭐 NFT건 예술 작품이건 출생 기록이건 합의 기록이건 학위건 투표 기록 모두 다 디지털화해서 증명서나 인증서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설사 230개국의 그 못 사는 나라들이 지금은 뭔지 몰라갖고 이렇게 암호화폐를 그냥 뭐 싸니까 막 팔고 하지만 이게 그 나라 정부나 그 나라 사회 시스템에 뭐 우리도 뭐 동사무소에 뭐 뛰러 가거나 뭐 하게 되면 아무튼 돈을 내잖아요. 이걸 전부 파이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 그걸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블록체인 거래소에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지금 가로늦게 KYC 하는 거고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이미 왔죠. 블록체인은 모든 공식 기록 등록 보관소에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게 다 그냥 공개가 되잖아요. 여태까지는 그 기업이나 그 국가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기록 관리와 공유에 관한 일을 블록체인이 한다. 거기다가 위조 변조 삭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 같은 데도 새로운 게 생기고 기업에도 생기고 모든 민주화적인 제도에 다 쓰인다는. 그래서 파이코인을 조금 그런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 가격에 좀 안달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암호화폐에 매료된 사람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매료됐기 때문에 파이네트워크 시작한다라는 거 인터뷰 때마다 얘기하거든.
그런 앵글로 한번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